혹시 이렇게까지 열심히, 참 성실하게 살아왔는데도 왜 아직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신가요? 남들 보기엔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살만해진 것 같은데 정작 내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답답함과 무게감이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분명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평생을 달려왔는데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평온해지기보다 더 많은 걱정과 근심을 껴안고 살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은 그동안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여러분의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으로 채워보려 합니다. 인생의 쓴맛을 누구보다 깊이 고뇌했던 한 철학자의 지혜를 빌려 우리가 왜 그토록 힘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비로소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신 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겠어요? 우리 인생 참 숨가쁘게 흘러왔지요. 돌이켜보면 우리는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정을 일구고 자식들 입에 맛있는 것 넣어주기 위해 내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일했지요. 부모님 모시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직장에서 혹은 일터에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아등바등 버텨온 세월입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편해지겠지. 자식들 대학만 보내면 한숨 돌리겠지. 결혼만 시키면 내 할 일 다 하는 거겠지. 그런데 이상하지요? 큰 산을 하나 넘으면 눈앞에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고, 한 가지 걱정을 털어내면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른 걱정거리가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제는 좀 편안해져도 될 법한 나이인데 여전히 몸은 여기저기 아파오고 인간관계는 마음처럼 되지 않으며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짓는 날들이 반복됩니다.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건 아닐까? 밤잠을 설치며 이런 생각이 들 때면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해지곤 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타인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내 마음 하나 쉴 곳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참 지치게 만듭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열심히 살았는데도 여전히 괴로운 걸까요? 혹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은 걸까요? 사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부족해서도, 인생을 잘못 살아서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대하는 마음의 방식에 그 원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더 채워야만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더 넓은 집, 더 많은 재산, 자식들의 더 큰 성공, 그리고 타인의 인정.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비로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거라 기대했지요.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하나를 얻으면 금세 익숙해지고 다시 더 큰 것을 갈망하게 되는 이 굴레. 이 굴레가 우리를 끊임없이 피로하게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여기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했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왜 근본적으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지를 아주 냉철하게, 하지만 정직하게 파헤쳤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간의 본능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이지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계속 갈구한다는 뜻이지요. 배가 고프면 밥을 원하고 외로우면 사람을 원하며 남보다 앞서고 싶은 욕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망이라는 녀석이 참 고약하다는 점입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핍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반대로 욕망이 채워지면 어떨까요? 잠시 기쁘긴 하지만 금방 실증이 나고 무료함에 빠집니다. 그러고는 또 다른 욕망을 찾아 떠나지요. 결국 인생은 결핍으로 인한 고통과 충족으로 인한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지게추와 같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가 힘든 진짜 이유는 외부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끊임없이 요동치는
기대와 집착 때문이라고요. 타인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기대, 내 과거가 이랬어야 했다는 후회, 미래가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는 압박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열쇠를 하나 건네줍니다. 인생이 편해지는 순간은 무언가를 더 얻어내어 승리하는 순간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것을 가만히 내려놓는 순간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쥐고 있는 주먹의 힘을 꽉 줄수록 손등에 핏줄은 서고 근육은 경련을 일으킵니다. 아픈 건 나 자신이지요. 하지만 손바닥을 펼쳐 쥐고 있던 것을 툭 떨어뜨리는 순간 그 즉시 손의 통증은 사라집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더하는 덧셈이 아니라 불필요한 욕심과 기대를 덜어내는 뺄셈에서 옵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이 사실은 꼭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마음 편안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오늘 딱 4가지만 마음에서 비워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첫째, 타인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자식에게조차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남편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는 서운함은 모두 내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은 내 마음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두는 연습을 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둘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평생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체면을 차리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성공한 인생으로 평가받고 싶어 했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내 진정한 행복이 머물기에 너무나 좁고 초라한 곳이다. 남들의 칭찬에 우쭐할 필요도 비난에 아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셋째, 비교하는 습관을 비우세요. 친구의 자식은 어디에 취직했다더라. 누구네는 어디로 여행을 갔다더라. 이런 소식에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비교는 행복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남의 집 마당에 핀 꽃이 아무리 예뻐도 내 집 마당에 핀 이름 모를 풀꽃 하나가 내 삶에는 더 소중한 법입니다. 각자의 시계는 다르게 흐릅니다. 넷째, 모든 것을 잘해야 한다는 압박을 버리세요. 완벽한 부모, 완벽한 할머니, 할아버지, 완벽한 이웃이 될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고 조금 게을러져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져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만하면 충분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요. 명절이나 생일에 자식들이 바쁘다고 얼굴 한번 안 비치면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내가 자기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깊은 마음에 눈물이 나기도 하죠. 그때 생각해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잘 살고 있으니 바쁜 거구나. 내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제 나도 내 시간을 즐기자. 기대를 내려놓으면 서운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를 위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또 공원에 나갔는데 옆집 순이 엄마가 손주 자랑, 돈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예전 같으면 집에 돌아와 내 처지와 비교하며 속상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저 사람은 저게 즐거움인가 보구나 하고 흘려버리세요. 남의 자랑은 바람결에 날려보내고 나는 지금 내가 마시는 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온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을 다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렸다면 아, 인연이 여기까지구나 하고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쏟는 것은 불타는 석탄을 손에 쥐고 남이 다치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내 손만 대일 뿐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
짊어지셨던 그 무거운 책임감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충분히 숭고하고 가치 있습니다. 더 증명할 것도 없고 더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에 맞추려 하지 마세요.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조금은 비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빈 공간이 있어야만 평온이라는 바람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꽉 쥐고 울다가도 잠이 들며 손을 스르르 풀 때 가장 평온해 보이듯, 우리도 이제 그만 움켜쥐었던 세상의 집착들을 스르르 풀어줄 때가 되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나면 그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창가에 비치는 햇살의 따스함, 길가에 핀 작은 꽃의 아름다움, 그리고 비로소 자유로워진 내 마음의 소리. 이제는 조금 가볍게 살아도 됩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주인공 노릇하느라 고생 많으셨으니 이제는 관객석에 앉아 편안하게 내 삶을 감상하셔도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온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찾는 평안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만하면 됐다라고 내 마음을 다독여주는 바로 그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밤은 근심 걱정 다 머리맡에 내려놓으시고 부디 깊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스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진솔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